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잘리게 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던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한 해 5만 건이 넘는 민원인들의 돈 없는 갑질을 사법부와 수사기관, 행정부 모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다음 달 1일 공무원 보호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강경 대응이 민원 갑질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군 농업공동가공센터 소속 공무원 A씨는 휴가 중에 50대 남성 민원인에게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용했어, 통화 시작부터 상스런 욕설을 내뱉은 이 남성은 A씨를 공직에서 잘리게 하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네 모가지 자른다에 내 이름을 건다, 이 남성이 군소유의 건조기를 예약해놓고 사용하지 않자 군에서 4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서 일을 할 때는 항상 문을 잠그고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그 정신과 병원 치료도 몇 달 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해당 민원인은 사무실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는 등 반복된 갑질로 결국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폭언 등이 큰 두려움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은 1심에서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천안시 직산읍에서 한 민원인이 여권 사진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곳곳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과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지난 2019년 3만 8천 건에서 3년 사이 5만 2천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공무원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습니다. CCTV 비상벨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례 제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민원인 갑질로 멍든 공무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전국 최대 석탄 화력 집적지로 충남의 수건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충남에서 전기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충남이 전국 화력 발전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기 오염과 송전 솔로에 따른 피해가 크지만 전기요금은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되는 등 그동안 불합리했던 점을 인정하고 지역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싸지고 서울 등 타 지역과의 차등 요금이 예상됩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타이어에 열과 압력을 가해 모양을 만드는 가류 공정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협회가 이 공장을 상대로 매년 실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이 가류 공정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며 3년 연속 시정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다고 말해줘도 권고사항이라며 무시했던 결과가 결국 엄청난 피해를 불렀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2020년부터 매년 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 요인 등 각종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3년간의 점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대전 공장은 전기시설과 연소확대 방지 시설 등 매년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점검에선 특히 처음 불길이 시작된 곳으로 지목된 이 가류 공정의 화재 위험성도 3년 내내 똑같이 지적돼 왔습니다. 협회는 가류 공정 지안의 형광 등에 분진과 오일 미스트가 쌓여 있어 과열될 경우 불이 날 수 있다며 밀폐형 조명기구로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화재 당시까지도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같은 형광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점검에선 공정 지역에서 불이 날 경우 가류 공정 지붕에 설치된 설비의 무게 때문에 공장 건물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보고서에는 3년간 매번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됐습니다. 화재 위험성을 해마다 지적해도 권고사항에 그친다며 무시해 화재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진이나 가연성 증기 등이 발생돼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점검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더라도 반드시 수정해서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경찰은 이 같은 소방점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이 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도 공장은 무너진 잔해들로 뒤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잔해 철거에만 수개월 걸릴 예정이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대전 지점장 등 관리자급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지난 21일 경찰이 대전점 관계자 2명과 소방용역업체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늘 늦은 밤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된 바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아 집단 학살된 이들의 유해가 오늘 아산에서 공개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부역 혐의 희생 사건 유해 발굴은 이번이 처음인데 유족들은 이제라도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민군에 의한 집단 학살도 적지 않은 만큼 국가적인 비극 규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폭 3m, 길이 14m의 방공호에 빽빽히 가득 찬 유골들. 손과 팔에는 군용 전화선인 삐삐선이 감겨있고 곳곳에서는 탄피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지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지역민 수백 명이 집단 살해당한 아산시 성재산 방공호 일대입니다. 능선을 따라서 거의 2km에 가까운 그러한 그 교통호에 유해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1년 1.4 후퇴를 전후해서는 부역 혐의자 가족들이 여기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부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빨갱이란 낙인 속에 희생된 가족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던 유족들은 70년 만에 드러난 현장에 눈물을 붉혔습니다. 우리 엄마 뼈라도 지금 찾을 수 있다면은 그 뼈라도 유골이라도 감싸 안고선 엄마라고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3주 동안 유해 발굴이 진행된 성재산 일대에선 20, 40대 남성들로 추정되는 유해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부역 혐의 희생 사건에선 가족 단위 살해가 많았고 앞선 아산시의 자체 유해 발굴에서도 4분의 1가량이 어린 나이의 유골이었던 만큼 추가 발굴 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아산에서만 최소 800명 이상이 희생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성재산 유해 발굴 사업은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뒤이어 아산의 다른 유해 발굴지 또한 올해 아니면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민군에 의한 집단 학살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근 홍성에선 퇴각하던 인민군이 공무원 가족들을 집단으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실이 확인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중입니다. 대전 형무소에선 충남에서 끌려온 우익인사 1,500명이 총살됐고 서천에서도 등기소에 우익인사 가족 250여 명을 몰아넣고 불을 질러 살해했습니다. 1950년 좌익과 우익에 의해 번갈아 저질러진 학살. 유족들은 뒤늦게라도 희생된 가족들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 감식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을 달리던 승용차가 50m 아래 인근 저류지로 떨어져 31살 운전자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5시 35분쯤 A씨가 출근을 하다 T자형 도로 갈림길에서 방향을 꺾지 않고 직진으로 달리다 떨어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 종축장 이전 부지가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자족 기능을 갖춘 배후 뉴타운 조성이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성안 종축장 전체 부지 417만 제곱미터가 국가산단 후보로 지정됨에 따라 주변에 정주 여건을 갖춰 도시 기능이 가능하도록 165만 제곱미터 내외의 계획 인구 10,000 가구를 수용하는 배후 도시를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인 천안시 서북부권 발전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한 뒤 드론 택시로 환승해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전역이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도심 항공교통과 트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까지 자유롭게 환승하며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로 탈바꿈합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3만 7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붐비는 대전역은 열악한 환승 체계 탓에 그동안 시설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선상 주차장을 포함한 철도 용지 등 7만 8,020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전역 북측 서울 방향 선상 공간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도심 항공교통 수직 이착륙장, 즉 UAM 버티포트가 들어서고 남측 선상 주차장에는 시내버스와 BRT, 택시 등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섭니다. 무엇보다 도심 항공교통은 미래 교통수단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어 수직 이착륙장의 대전역 설치는 시범 운행에서 상용화까지 도심 항공교통 기술 개발에 대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학을 모태로 하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그다음에 최근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이번에 공모에 당선된 대전역 미래환승단, 이렇게 실증 노선을 연결을 하다 보면 향후에 이거를 실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대전역과 380m 정도 떨어진 곳에 지어질 예정이던 도시철도 2호선 대전역 트램 정거장은 대전역 동광장 지하차도로 옮기고 이용객 편의시설과 만남 라운지 등 15,000제곱미터 규모의 문화공원도 함께 조성합니다. 대전역은 동서 지역균형 발전의 허브이자 대한민국 미래교통을 선도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50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배재대학교가 교내에 인공지능 체험관을 마련해 대전 지역 내 초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코딩과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과기정통부 지원사업 일환으로 문을 연 인공지능 체험관은 학생들이 직접 자율주행 미니카를 몰아보고 드론을 코딩하는 등 연간 30회 미래기술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이글스가 2023 KBO 리그 시범 경기에서 마지막 4경기를 모두 승리해 리그 9승 1무 3패로 시범 경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리그 꼴찌를 기록했지만 FA 선수 영입과 함께 시범 경기 1위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하나이글스는 다음 달 1일 서울 고척구장에서 키움과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태권도 레전드 이대훈이 대전시청 태권도팀 코치로 현장에 복귀했습시 대전시 체육회에 따르면 이대훈은 지난 3월 전문 스포츠 지도사로 채용돼 태권도팀 코치로 7명의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소속으로 12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이 코치는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해 선수 활동 제의를 받았지만 후배들을 위해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내정자와 만나 두 나라의 풍력 발전 산업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덴마크 풍력발전 오스테드사 한국지사 대표와 충남 기업의 기술 제휴를 논의했고 풍력 터빈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사가 공장을 충남에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스벤 올링 대사 내정자도 충남도와의 탄소 중립 관련 협력을 제안했습니다.